이렇게 교통이 해발 교통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거를 삶아서 통조림으로 만들어 가져갔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해녀들은 여기가 대정이고 무릉이라는 마을에 통조림 공장이 있어서 글로 가져가서 삶아서 가져가서 팔기도 했고, 근데 거기보단 제주시 건입동 옆에도 통조림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 서부든 쪽에 역사가 좀 깊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값이 더 비싸게 파니까 여기서 잡아서 언니가 잡아오면 이제 동생은 그걸 삶고 버스로 타서 가져가서 팔기도 했대요.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서는 너무 맛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도 이거 궁금했거든요. 어머, 근데 이거 일본은 어떻게 가져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안 궁금했는데 이 해녀 쓰는 수직을 궁금해서 올라가는데 일본 배가 와요. 소라철이 되면. 여기는 안 보이는데 저쪽 구두항에 일본 배가 와서 일주일이나 며칠씩 머물다가 가요. 그러면은 해녀들이 그 소라철 되면 며칠씩 이렇게 물건을 하면 몇천 톤 되는 것들을 일본 배에 다 싣고 그거를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980년대부터인데 그때부터 아주 수납값이 급등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녀들이 소라철에는 돈을 많이 벌고. 근데 해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침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몰라 하고 소라를 많이 해야 좋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라가 금방 없어지니까 소라를 금체기 지켜야 된다 해서 금체기를 그때 만들었고요. 소라 값이 일본에 수출할 때 제일 비쌀 때가 1995년이거든요. 그때부터 3년 동안 가장 비쌌어요. 그래서 해녀들이 그때 소라로 가장 돈 벌었는데 저는 그때 그 체감하는 게 뭐냐면 그때 소라로 돈 벌었다는 걸 저는 학생 때니까 막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몰랐지만 해녀들이 많이 돈 벌었다는 걸 뭘로 알았냐면 오토바이들이 싹 바뀌었어요. 그때 그 전에는 팔팔 오토바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엄마 지금 빨간 보라색깔 스쿠터로 싹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것들이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오토바이가 싹 바뀌어가지고 저희 엄마만 팔팔 오토바이인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술 좋아하시고 게임 좋아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사연을 이제 그 시에는 못 담았는데 어쨌든 산문으로 써놔두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소라철 되면은 이게 지금은 통장으로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같이 어촌계 사무실에 손잡고 소라 봉투가 많이 두터웠거든요. 그걸 같이 가지고 손잡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아빠 이제 자기 잘못한 거 다 인정하시고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얘기해도 이거는 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엄마가 너 빨리 이거 숨기라고 제가 옷을 챙기고 제가 저쪽 방에 학벌의 방에 가버리면 이제 그냥 소라값 봉투 없는 나라에는 저희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집에 다 부부싸움이 나요. 소라 봉투가 나왔다. 이제 남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모여서 어디 술 약속을 했는지 뭘 했는지 돈 내느라 무슨 소리가 막 동네별로 나니까 20년 전, 25년 전이니까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 아빠가. 아빠가 아주 책도 좋아하시고, 아주 게임도 안 하고, 고기도 끝났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랬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연안의 어머님도 대전 사셨나 씨? 아니, 전 친정은 어디예요? 아는 데구나. 우리 저기 혹시 이따가 저기 뭐지? 혹시 놀다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이거 기념품 갖고 왔거든요. 잠깐. 네네. 이따가 저도 여기 와서 같이 뭐 쓸 때 처방전 엽서가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혹시 올라갈 거니까 혹시 손수건이 필요할까봐 미리 제가 이게 그냥 걸어도 예쁘고요. 액자에 써놔도 예뻐요. 이게. 이건 책값이 오시느라 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저리 가,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벌써 출발해버린다고. 이 가게를 위해서 딱 맞췄어요. 이거를. 잘했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게요 그냥 액자에 둬도 예쁘고 그냥 저는 진짜 예쁘다. 틱하게 둬도 여기 제주말 막 이런 거 있네. 틱하게 둬도 되게 예뻐요 이게. 저도 예쁜데 진짜 예쁘다. 이거는 원래 염색하면 더 예쁘대요. 근데 우리가 염색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엄마 이거 수업 때문에 이거 준비했는데 사람들 이거 염색하라고 해서 예쁜데 간물 들기 되게 어렵잖아요 했는데 왜 간물 들이냐고 요새 간물 안 들인다고 어떻게 했더니만 이걸 엄마가 하얀색인데 염색을 하셨어요. 이게 뭘로 했냐면 양파 껍질로 했대요. 양파 껍질로. 네, 양파 껍질에 그 하얀 부분을 다 제거하고 껍질만 말렸다가 삶고
그 물이 약간 뜨거울 때 이건 한 시간 넣었다가 빼고 이거 3번 한 거래, 3번 일부러. 엄마는 색깔 좀 진하게 하려고 3번 해서 요즘에는 그 양파껍질 재활용 자연 염색이 있다고 해서 엄마도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양파껍질 이용해서 하시고 이거 3번 한다니까 좀 옅게 하고 싶으면은 옅게 하시고 하다가 좀 죽여하면 또 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염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다 오셨죠? 네. 한명 팬팀이 안 왔어요. 아, 네네네. 시우입니다. 아, 선생님 혹시 치울 때 전화 받은 건가? 예. 혹시 화장실을 좀 뭐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기 위에요. 범이랑 범이랑 저 여기 화장실에서 저 위에서 위에 화장실 건물 있거든요. 범이 갔다 와서 알 거예요. 범일 거예요. 우리 몇 번 안 계시지만 그냥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여기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 주변 이야기, 제 친척 이야기, 친구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제 친구네 아빠가 배교하셨고 저희 이모부도 배교하셨는데 중간에 친구 아빠가 이제 배가 실종된 사건이 이 시에 이제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 또 저기 10페이지에 파도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이모네 딸 이야기예요. 이모네 딸 이야기가 있는데 이모부가 며칠 동안 배를 못 나가니까 약간 화가 나셨는지 그 딸에게 하풀에 있던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서 썼던 장면인데요. 예. 근데 이것은 예전에는 그게 되게 화가 났었는데 이게 쓰면서 보니까 이모부는 되게 슬펐겠다. 배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태풍나에 배가 못 나가니까 나름 두 분 다 되게 슬펐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파도 10페이지입니다. 철서 땀에 파도가 쳤다 생각하기로 했다. 다시 한번 땀을 향해 달려오던 파도는 옆으로 꼬꾸라졌다. 고름이 부풀어 터질 듯한 바다. 개들처럼 줄지어 선 배들은 며칠째 폭우에 묶여 정박 중이고 기름때 덕지덕지 묻은 아버지 등 넘어 바람에 노란스럽게 부딪히는 술병들도 며칠째 마루에 정박 중이다. 바다도 아빠도 나도 모두 아픈 밤이었다. 굉장히 좀 약간 폭력적인 시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쓰면서도 약간 슬펐던 시인가. 엄청 예쁘네요. 이게 예쁘니까. 네. 이게 완전 이게 비슷해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걸으면서 한여줄 물줄 이야기, 시 이야기는 하면은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한여줄 물줄 이야기 했는데 아직 이름이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서 어떻게 할머니 막 수업을 신청하셨던 분들이 문자를 주셨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책방을 옮기자 하다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몇 분이. 그래서 시 한두 편 더 보고 공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소풍 때 밥을 먹고 하나는 소풍 때 밥을 먹는 장면이고 하나는 전복김밥 사진이에요. 제 시에도 이렇게 전복김밥이라는 사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아까처럼 수라철 되면 되게 바쁘세요. 수라철하고 꼭 동서풍 때하고 날짜가 겹쳐요. 그러면 엄마가 정말 수라철 때는 밤에 새벽에 나갔다가 이제 밤에 오고 지치니까 집에서 마트가 먼 거예요. 저희 집은 이제 이 노숙 말고 치고 마트는 그래도 어디 시계탑 어디에 가야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모스크에랑 파리바게트 있는
그럼 번화가지고 거기 저는 읍내라고 했거든요. 거기 가야 되니까 어머는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드셔서 안 갔고 저라도 시키지도 않으시고 김밥 쌀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그때 내 생각에는 김밥 전복김밥 원조가 우리 집 아닌가 싶어서 다른 집도 그렇고 그래서 전복이 있으니까 그 전복을 했는데 여기 만드는 전복김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전복 그 내장을 해서 그 물로 밥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전복 내장을 해서 밥을 볶았거든요. 네. 밥을 볶아야만 더 전복 맛이 찌니까 그래서 밥을 볶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싸고 그 위에 전복 회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하나하나. 그거를 소금에 싸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창피하게 주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해를 안 되시면 저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 당시에 어떤 애가 비엔나를 김밥에 넣고 온 애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물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햄이 나왔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비엔나가 애들이 흔한 먹으니까 비엔나를 김밥에 넣고 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쇼킹한 거예요. 고로케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친구가 싸운 고로케 이게 지금 고로케 먹는 사진이거든요. 고로케를 제가 먹고 저는 그 김밥을 버리고 왔다는 그런 이게 철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먹었겠지 했는데 아니라고 언니가 너 버렸다고 자기가 갔다고 근데 또 큰 갔다 와서 얘기를 했대 자기한테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언니는 이제 언니도 같은 학교인데 똑같이 싸고 가면 언니는 먹기 싫었대 언니도 그래가지고 선생님 갖다 주면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나 안 먹었나 그래가지고 막 버리는 경우 자주 없는데 자주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맛이 기억이 잘 안 나서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해주세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 전복김밥이라는 시가 유일하게 애들이 청소년 애들 학교 가서 수업하면 애들 딱 읽히면 한 권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전복김밥과 그리고 청소년이니까 서부도 첫사랑이라는 시가 애들이 기억이 난다고 해서 이 전복김밥은 좀 약간 재미난 시예요. 네, 재미난 시인데 좀 약간 해녀라고 해서 저는 다 저희가 슬프고 가난하고 막 힘들지 않았어요. 되게 웃기는 일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위트도 담고 재미있었던 일도 있고 해서 어떤 때는 웃음을 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전복김밥 한번 볼까요? 예. 22페이지 있습니다. 22페이지. 고경미 선생님이 읽으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복김밥. 김밥 재료가 얼마나 한다고. 어제 만화책 사지 말고 김밥 재료 살걸. 이번엔 하얀 쌀밥에 오색 국수처럼 햄, 달걀, 단무지, 시금치, 알알이 들어간 김밥을 싸준다 해놓고선 슈퍼 가보니 문 닫을 시간이라 재료가 없었다고 매번 같은 말을 하는 엄마. 햄 대신 전복, 달걀 대신 문어, 단무지 대신 콩, 시금치 대신 전복 내장, 당근 대신 성게. 어제 저녁 먹은 반찬 둥글게 말아놔주네. 봄 소풍에는 소라 김밥, 가을 소풍에는 전복 김밥. 도시락 뚜껑을 열면 오색 바다가 벌레가 바글바글 모여있다. 한 개도 안 먹고 다 남기고 올 거라고 소리 빽 지르고 도시락을 챙겼는데 아침밥을 안 먹어서 오름 오르느라 허기가 져서 때늦은 더위로 땀이 많이 나서 한 개만 먹어야지 했는데 다 먹었고 올해는 바다 것들 여물이 시일해서 작년보다 더 맛있을 거라더니 정말이네. 너무 부러운 김밥이에요. 요즘에 비싼데. 지금 비싼데 좀 부러운 김밥이에요. 이게 하도 핫하게 어디지? 만복 김밥? 맞아요. 막 줄 서서 뭔가 먹어요.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돌아왔는데 네, 지금은 먹지를 못하는 맛도 잘 기억 안 나요. 네,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네. 아름다운 추억인데 왜 눈물이 날까요? 아 이래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뭐지? 김밥도 버렸지만 먹다가 이렇게 엄마가 이제 바다에서 오면은 이제 그 엄마 물질 상자 컨테이너에 이것저것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저희가 내연자였거든요. 가위바위보를 해요. 진 사람이 몰래 가서 거기서 몇 가지 버리고 우리 보자고. 왜 그러냐면 또 그걸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만 또 그거 그래서 엄마 이렇게 바다 갔다 와서 씻을 때 우리 가서 몰래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근데 엄마가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뭘 했는지 우리 집도 뭐 했던 적이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송악산 둘레길을 한 바퀴 쭉 걸어도 사람 알겠지만 보통 1시간 반 걸리나요? 1시간 반 걸리잖아요. 이게 해녀들이 물질할 때 해녀들 탈실이 저 송악산 여기서 걸으면은 저쪽 둘레길 끝보다 조금 더 먼 곳에서 물질을 하세요. 거기서 바다에 들어서 그 송악산 둘레길을 쑥 헤엄치면서 건지고 다시 여기까지 왔다가 쑥 가세요. 그러면 한 물질하는 시간만 해도 이게 5-6시간이 돼요. 수영하는 시간 빼고 오늘도 들어갔다 나오고 발톱을 또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5-6시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촬영을 했었는데 방송 그 PD님이 해녀도 간첩 아니냐고 간첩도 이 정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이 주변의 바다에서 어디가 어떻게 물질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까 해서 오늘 걷는 거 코스를 잡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해서 조금만 걸을까요? 아예 안 걷고 가기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네. 조금만 걷는 건 괜찮을까요? 네네. 예, 제가 또 옆집에서 왔어요. 그거요. 근데 양쪽 껍질로 물들이면 3번 물들이면 이렇게 돼요. 삶아서 넣어서 그럼 좀 걸어볼까요? 네. 이 양파 껍질 엄청 잘 됐다. 이거 3번 하셨대요, 3번.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양파 껍질은. 실제로 더 가지고 걸어갈까요? 작가님? 가져가요? 가면서 이제 하나씩 시가 있어. 안 갖고 가도 네, 가족 다니는. 아니, 아까 원래 돈이 안 들었어. 내가 몰랐어. 아까 얘가 되게 알겠지. 이렇게 팬코원이라고. 이제 가지가 이게 100kg까지 풀리잖아. 감사합니다. 너무 선생님 만나보고 싶었어. 우리 저기 연아랑 친구예요? 너무 반갑고. 우산도 갖고 왔었는데. 야외에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죠. 아니. 막 딱히 준비할 거는 없었어요. 막 마음고생을 했겠죠. 막 연기하고 오늘 또 저쪽으로 가냐 했더니 이번에 연기되면 한 가을로 해버려야지. 여름 다 지나고 태풍 다 지나고 가을 해야지만.